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도 지난 주말에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정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정치 현안에 대한 참여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주말이 지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서로 비난하는 기자회견들이 이어지면서 후유증도 많습니다. 이제 2월이 마무리되고 곧 3월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함께 말 많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당 위원장 사퇴 소식과 함께 뒷얘기들을 한번 이슈 타파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정 이사 나오셨습니다. 자, 탄핵 방어선을 앞장서서 무너뜨린 김상욱 의원, 명예로운 불복종, 이런 말을 남기고 결국 사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온 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사퇴 회견에서 옳음을 추구하며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전제하고 예. 울산 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인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네. 더 이상 추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네.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네. 비록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하지만 품격 있는 참민주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네. 그리고 실행해 나가는 용기, 소신, 그리고 네. 행동, 이 부분은 더 굳건히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예. 이제 사퇴의 변은 좀 굵고 짧은 게 좋긴 한데, 김상욱 의원은 할 말이 많은 듯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말을 좀 길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젊은 정치인의 소신으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김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화도 했죠? 예, 네. 앵커님 하시는 말씀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상욱 의원의 어떤 탄핵 정국에서 보인 여러 가지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바라봤던 입장과 네.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인이라는 문제, 정치의 근본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복잡한 이슈가 바로 김상욱 의원 문제인데요.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여과 없이 예. 언론에다가 알리면서 지역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 의원 스스로가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 울산 지역 당협의 실질적인 추대가 철회된 것은 자기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며 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을 탄핵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정당하다. 지금 자기 그 당위성을 갖다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천번 만번이라도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비상식과 거짓으로부터 상식과 옳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예. 정치하는 사람이 할 도리다, 그렇게 덧붙이면서 예. 자신을 비난하는 쪽을 비상식과 거짓의 세력, 자기는 옳음의 세력, 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놨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좀 시간이 조금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김상욱 의원은 분류를 하자면은 친한동훈 계열인데, 친한계에 바짝 붙어 있던 진정호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와 거리를 조금 두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김상욱 의원은 초지일관, 국민의힘에서 볼 때 당론과 엇길로, 그것도 한참 엇길로 가는 행보, 당에서 한참 싸가지 없는 돌출 행동이라고 볼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의 이런 돌출 행동, 이거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했습니까? 김상욱 의원은 지난해 이제 12.3 그 계엄령이 발동됐죠. 예,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 부분에서 잇따라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예. 이때부터 이제 김 의원의 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는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이후에는 더 나아가지고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이런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하고 계속 여러 가지 부딪혔고 특히 지역구에서는 연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비난하는 쪽의 세력들이 당협에 몰려가고 지구당 사무실에 막 계란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김 의원은 무대를 중앙으로 완전히 옮겨가지고 지금은 울산 지역의 의원이라기보다는 중앙을 무대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완전히 좀 정체성이 바뀌어버렸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뭐 지역구에 다음에 재선을 도전하는 마음은 완전히 접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다른 생각? 예. 이게 뭘까요? 뭐 일설에서는 뭐 지금 그 중앙에 뭐 서울 쪽에 뭐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일련의 행보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방송에서도 뭐 앵커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의 뉘앙스가 뭐냐면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 이거거든요. 그 상대라는 거는 기존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는 걸 자기는 그 완전히 캐캐묵은 낡은 틀이라고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을 계몽해야 된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엘리트 계몽주의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엘리트로서 앞으로 잘 나아가는데 뒤처져 있는 보수 세력은 한참 계몽해야 되는 세력이다. 그런 소영웅주의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타협점이 없는 거고. 그렇게 엇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정한 보수가 어떤 것이니 내가 좀 보여주겠다. 이런 거. 이제 김상욱 의원은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지방방송에는 출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전국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CBS 한판승부, TV조선 강적들 아주 종횡무진하던데 중앙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야당 의원보다 더 격한 말을 하는데 여당 내 야당의 범위를 넘어서 듣는 사람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단적으로 김상욱 의원은 최근 모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법조인이라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 질서라고 하면서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파괴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쿠데타고 이 쿠데타의 세력은 응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말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는 거 당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기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법조인이라면 법조인답게 좀 더 그 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짚어보고 예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저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 그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참모습인 양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건 정말 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다. 너무 성급하다. 이제 저도 들었죠. 기각되면은 윤 대통령이 재차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할 것이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계엄군과 시민군,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유일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까지 하던데 자, 여당의 초선 의원이 보수에 텃밭인 울산에서 한 시절 당대표로 있던 최고참 의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거침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아슬아슬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상호 의원의 일련의 발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상호 의원의 그 성장 과정, 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쫙 지켜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참 소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 의원은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4대 열간의 북한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각 결정이 돼서 대통령이 복직된다면 예. 복귀한다면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전개돼 가지고 결국은 3차 세계대전까지 촉발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소설을 써도 너무 많이 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반대 쪽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떤 일련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법조인답게 같이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모시는 당의 그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좀 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내부 총질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예. 너무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김상우 의원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얘기 한때 이제 우리가 어느 분을 지적했는데 근데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너무 상상력에 의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 네. 그러면 여과 없이 마사지 없이 하는 게 거칠다. 자, 김상우 의원이 건강한 보수는 포퓰리즘을 막아야 하고 극단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보수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보수 이 말이 네. 사실은 처음 잘못됐는데요. 보수는 그 자체로 건강성을 전제로 하는 게 보수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한 보수라는 말, 보수 앞에다 건강한을 붙여놓은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보수라는 자체가 가지는 정체성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예. 이를 더 공고히 해나가는데 정체성이 있거든요. 보수라는 게. 네.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라는 수식을 달하는 것은 자신은 건강하고 나머지는 건강하지 못하다. 병들어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고 갈라치이고 결국 우리 정치의 어떤 한쪽,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늘 이야기하는 갈라치기. 이걸 김상우 의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은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식으로 틀린 쪽은 어리석으니까 계몽해야 된다. 네. 깨우쳐 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완전히 우리 고등학교 때 읽었던 돌스토에프스키의 제아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예.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지고 있는 소영웅주의. 자기는 옳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필요해가지고 죽인 노파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소신 행동을 놓고서 김상우 의원을 응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소영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은 그런 지적도 있다 정도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상우 의원이 시당위원장은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하지만 당협위원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당위원장직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로서는 별거 아닌데 네. 당협위원장은 또 이제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역구와 어떻게 달라요?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 지역구의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역구는 계속 갖고 있겠다. 그리고 예. 사실은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초선 의원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 자기 어떤 정치의 뿌리는 견고하게 갖고 있겠다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남구갑 같은 경우에 예. 당협의 조직 자체가 김상욱 의원이 선거할 때의 조직에서 완전히 이제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예. 조직이 와해됐다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별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울산을 버리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이제 가정을 갖고 얘기한다면 그 당협위원장을 미련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건 다른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네.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예. 이제 울산시당위원장은 누가 이어서 하기로 했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제 김상훈 의원 사태 직후에 곧바로 이제 시당위원장 정비에 나서가지고 예. 박성민 의원을 예. 차기 위원장으로 이번 주말에 예.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 의원이 이제 앞으로 시당의 남아있는 그 10월까지 남아있는 임기 예. 또 그리고 아마 그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도 계속 박성민 의원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뭐 탄핵이나 새로운 탄핵이 어떻게 결과에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상황 이런 것들까지도 해가지고 울산 지역의 보수를 새롭게 정비하고 예.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군기반장 노릇. 시당위원장을 내놓고 탈당하라고 요구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비교적 빨리 했네요. 빠르게 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 의원은 앞으로 그 6월까지 4개월가량 전임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워낙 지금 울산에 그 예. 보수가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태화강 중구 쪽에 둔치 고수부지에서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예. 또 터닝 포인트를 삼은 셈입니다. 예. 그날 보면은 이제 김기현, 박승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김기현, 서범수 의원과 논의를 통해서 또 예. 김두겸 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박승민 의원이 밝혔거든요.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은 김상우 의원은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울산의 보수 진영에서 김상우 의원은 이제 완전히 돼지꼬리표로 탈락이 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으면, 박성민 의원 인사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 김두겸 시장, 김기현 의원, 서범수 의원과 현안을 잘 해결하겠다 하면서 누굽니까? 김상우 의원 얘기는 요만큼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김상우 의원도 안고 가겠다, 포용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쯤 할 법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런가요? 박성민 의원은 특히 안 할 겁니다. 성격상. 안 했고 예. 성격상도 그렇고 이미 너무 나갔거든요. 너무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잠시 얘기했는데, 지난 주말 탄핵 찬반 집회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면서 최근 들어서 예. 정치 집회에 제일 많이 모인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는 드물었고요. 예. 사실 정치 집회라 해봐야 지금 사실은 야당 쪽에서 하는 정치 집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민노총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진보당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 집회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예. 탄핵 시국에서도 열렸고 뭐 여러 가지 열렸었는데 그때 규모도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가 모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당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유동규 씨도 왔더라고요. 예. 예. 유동규 씨도 왔고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예. 나경원 의원도 왔었고 윤상현 의원도 왔었고, 예. 사실 뭐 핵심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예. 또 사람들이 이제 전환길은 왜 안 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 그날 강주에 갔거든요. 강주에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3월 첫 주, 둘째 주 이게 이제 고비가 될 겁니다. 그거 예. 지나고 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거니까 예. 그 한두 번의 그 집회가 더 울산에서 열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울산에서의 계획은 지금 당분간은 없습니다. 예. 이제 김기현, 나경원 이 두 분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으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 상황. 두 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 예.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 다 이 윤 대통령하고는 친윤하고는 좀 일정의 거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좀 탄압을 받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 뭐 한남동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고 하는 이유는 이번 탄핵 정국을
고리로 해가지고 예.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 이번의 어떤 탄핵 청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더 앞장서서 하고 있고, 아마 2월 중순을 고비로 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목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예. 아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울산에서의 보수의 중심을 넘어서서 중앙당에서 예. 자신이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입지를 예. 다시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권으로 가는 길도 트고. 뭐 그런 생각도 뭐 내심 있다고는 보고요. 예. 그걸 이제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그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정치적 입지라든지 자신의 역할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정치인들은 상당히 감을 잘 잡거든요. 예. 그 감을 어느 정도 잘 잡고 타이밍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 예. 이게 사실 정치인의 생명하고도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고 있고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고 봐죠. 예. 주도적으로 헌법재판소에도 가고 구치소 면회도 가고 네. 주도적으로.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성민 의원이나 네. 김기현 의원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지 않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예. 정치적 입지나 이런 데 플러스 요인이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이미 김상욱 의원에 대한 돌팔매질은 밑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협 차원에서 아니면 이 시민단체 차원에서 보수진영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돌 하나 더 거들어 봐야 별 소용이 있겠나. 네. 오히려 그보다는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무시해버린다. 뭐 이런. 무시 전략이죠. 네네. 그런 전략. 울산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백화점 앞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계속 갈 거죠. 주말마다 사실은 탄핵 찬성 집회는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열렸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중구 쪽 집회에 대응해가지고 네. 윤종호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했고 예. 노동단체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새 자체는 상당히 좀 뭐 차이가 나는데요. 예. 숫자 자체나 이런 거 규모나 이런 건 상당히 나지만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탄핵 찬송 여론을 결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 어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다름을 인정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열정이 넘치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정치에 관심을 좀 덜 갖고 사는 것도 만수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슈타파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